네, 안녕하십니까. 모멘텀 리서치 박지현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삼성중공업 같이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조선업 전반적으로 살짝의 그래도 반등 구간이 나왔습니다. 시장 어느 정도 양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자금이 유입되는 그렇게 되면서 조선업에 관련해서도 반등세가 좀 나왔는데 오늘 이러한 상승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승은 아니죠. 결국에 이전 고점을 뛰어넘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파악해야 될지, 그리고 12월 달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12월 달에 우리가 어떤 내용 위주로 봐야 될지 제가 오늘도 이 근거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조선업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주주분들 삼성중공업 댓글로 화이팅의 문구 한번 남겨주신다면 제가 꾸준하게 영상 올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꼭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시점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AI 사이클이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 변화의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AI 사이클과 가장 중요한 정보를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삼성중공업의 모멘텀 확인해 보시면서 AI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정보까지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중공업의 주요 내용들 체크해 보기 전에 우리가 조선업 사이클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 어떻게 보면 이 조선업에서 가장 대장의 역할을 했던 하나오션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하방 이탈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이 조선업 관련해서는 이 냉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다. 우리가 이 중에서 이제 조선업을 전반적인 사이클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산업 내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게 수익률적인 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 하나오션의 주가 하방 리스크가 왜 이렇게 커지고 있냐, 그리고 삼성중공업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체크해 봐야 될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차분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조선 3사의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분석해 봤을 때, 자,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올라왔느냐, 자, 이것을 좀 놓고 봐야겠죠. 자, 일단, 자, 여기서는 특히나 이 마스카 프로젝트, 그리고 핵 잠수함,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을 올려줄 수 있는, 즉, 시장의 기대감을 올려줄 수 있는 내용들로, 자,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자료인데, 여기서 빠진 게 있죠. 자, 우리가 조선업을 주도주라고 불러왔지 않겠습니까? 자, 주도주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 아래처럼 이렇게 강한 모멘텀을 올려줄 수 있는 기대감, 기대감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실적이 따라와야 됩니다. 자, 실적이 나오지 않고 단순히 기대감만 나오는 종목들 뭐라고 부르죠? 바로 이 테마주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조선주를 테마주라고 부르나요? 주도주라고 부르죠. 결국에 실적이 따라오기 때문에 주도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실적의 흐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건 제가 몇 번이고 보여드렸는데 지금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느냐. 자, 바로 실제 영업이익이 추정 영업이익보다 안 나오게 됐던 게 바로 이 3분기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보인 적이 24년도부터 없었거든요. 근데 25년도부터 실제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컨센서스 영업이익, 즉 시장의 추정치 영업이익을 맞추지 못하는, 즉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방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이 펀드의 조성까지 완료를 했고, 그리고 이 핵 잠수함에 대한 이슈도 나왔고, 그러면 조선업의 기대감에 대한 내용은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에 나올 게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주도주 역할에서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자,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실적인데, 자, 근데 이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또 나올 내용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무엇에 집중할까요? 바로 실적에 집중하겠죠. 자, 우리가 이 주도주에서 결국에 꾸준한 상승을 기대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꾸준한 상승이라고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지만 결국에 상승에 대한 흐름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우상향 흐름, 즉 추세의 흐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상승 흐름이 나올 때는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주도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 이 하락 구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있느냐? 자, 기대감에 대해서 우려심이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이 공백기가 있는 시즌에서 이렇게 주가가 하방 리스크가 좀 맞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삼성중공업이 강한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자, 현재 구간에서 어떤 게 나와야 되느냐? 자,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이 나오던가 아니면 이 실적에 대해서 모멘텀이 올라가던가 자,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기대감은 지금 당장 나올 게 있나요? 자, 우리가 예상해 보는 기대감이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 시장의 실적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오션의 주가도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특히나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도의 실적에 있어서 이 시장 기대치를 맞출 수 있느냐,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느냐, 자,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삼성중공업 자, 25년도 3분기에 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죠. 자, 근데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 못하고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0월 말에 있었던 이 상승 탄력도가 삼성중공업이 가장 좋았던 게 바로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도 삼성중공업이 4분기 실적에서 시장 기대치를 맞출 수 있느냐? 자, 이게 굉장히 주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로 이 수주 내용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수주 내용들을 봐야지 앞으로의 실적이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정리해 왔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자, 이거는 사실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업 섹터들 중에서 특히나 조선 3사에 있어서 이 실적이 안 올라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왜 이렇게 좀 메리트가 높으냐? 자, 여기서 딱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4분기 특히나 12월 달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수주 내용이 급격하게 나와야 되는데, 자, 어디서 수주 내용이 나올 수 있느냐? 자, 바로 이 해양 부분에서 급격한 수주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FLNG의 20억 달러 규모 중 본 계약에 7억 달러의 예비 계약을 맺었고, 자, 이미 공정에 돌입했으며 이 델핀사의 FLNG 역시 올해 중으로 계약될 것으로 예정이 된다. 자, 올해라는 것은 12월 달입니다. 12월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20억 달러가 지금 12월 달에 급격한 계약 내용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자, 수주 잔고가 얼만큼 올라간다는 겁니까? 거의 2.9조의 수주가 이 12월 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내년도에 대해서 두기에 대해서 이 수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연말 연초하게 되면 최소 6조 정도의 이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근데 지금 수주를 받는다라고 해서 자, 4분기 실적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발주를 받는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자, 빠르면 한 28년도 그리고 29년도에 인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도를 하게 되면서 최종 대금을 받게 되니까 지금 받아놨던 수주가 28년도, 29년도의 실적으로 최종적으로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의 실적에는 문제점이 없느냐? 자, 이걸 봐야겠죠. 자, 근데 아래를 보시면 되는데 올해 6월 달에 SC에 돌입한 이 FLNG 공정률에 대해서 올리게 되면서 자, 향후 실적이 더욱더 가시성 있는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됐죠.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삼성중공업이 자, 21년도 이전까지는 굉장히 수익성이 약한 이 수주를 받아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업이 그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물량을 가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23년도부터는 이 조선업의 모멘텀이 올라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 삼성중공업이 23년도부터는 굉장히 고수익성의 수주를 받아왔거든요. 자, 그래서 23년도에 받아놨던 물량들이 언제서부터 이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느냐? 바로 25년도 하반기서부터, 즉 3분기서부터 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는 게 자, 바로 이러한 흐름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5년도 4분기 그리고 내년도까지의 실적 전망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시장 전망치고, 이 조선 3사에서 가장 메리트가 높은 게 바로 이 삼성중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도대체 그 수주 내용들이 언제쯤 나오냐? 자, 12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12월 달 말, 정말이 크리스마스가 임박해서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 내년도의 수주 물량도 도대체 언제 나오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지 결국에 이 주가에 대한 조정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고 이 대규모 수주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업사이드 구간이 열리게 되는, 자, 이런 시점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의 계약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자, 이 계약 내용들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겠느냐? 자, 바로 이 FLNG를 기반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 내용들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현황들을 보시게 되면, 아, 언제쯤에 이제 수주 내용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 프로젝트의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사실 구독자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찾아보기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한눈에 아실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총 정리해 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영상 유익하셨다면, 자, 구독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저희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채널에 비해서 구독자분들도 많이 없고 조회수도 많이 없다라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실수록 제가 이 삼성중공업과 관련해서 맥점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자, 이러한 내용들 누구보다 빠르게 올려드릴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꼭 한 번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중공업의 이 주가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으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수주 내용들, 자, 이것을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기대감보다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렸고,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부정하시는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 지금부터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안내 드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 AI 사이클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모두 다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이 자료집을 통해서 총 정리해 왔습니다. 자, 현재 이 자료집 내용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FLNG발 호재 내용들, 특히나 중요 계약건들이 언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상선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LNG 운반선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선들, 그 다음에 이 원유 운반선 중에서 이 스웨즈맥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작용을 많이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 주가와 연관 깊은 호재 내용들이 언제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흐름이 돌아갈 수 있는지 이 조선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관련 자료들 전부 다 좀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호재 예상 일자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가 매수라든지 이 전략을 세워야 되죠. 자, 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 평균 단가별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정리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최종 목표가를 바라볼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좀 중요한데, 자, 결국에 이 수주 잔고가 이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이 수주 잔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근데 이 확인하시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수주 잔고라든지 조선업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구독자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전부 다 좀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자료집에서 중요한 페이지가, 자, 8에서 9페이지, 그리고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자, 이 내용들은 꼭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서 이 삼성중공업의 가장 중요한 호재가 언제 나올지,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집 내용을 확인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이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걸 강조드리고 있죠. 자, 왜냐하면 현재 소통방에서는 현재 자료집 내용들 중에서 업데이트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해야 되는 내용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맥점 구간마다 제가 강조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10월 30일에 자, 이 고점 부근에서도 제가 단기 고점에 대한 생각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 즉 수익을 좀 챙기면서 다시 하단에서 매수하는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향성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이 자료집을 통해서 큰 틀의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통방 오셔서 실시간 대응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집과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삼성중공업이라고 종목명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 파일과 함께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 간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니까 거기에 이 삼성중공업이라고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청하신 저희 진짜 구독자분들만큼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AI 사이클의 정보를 판단하신 다음에 정말 연말에 이 계좌를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까지 한번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AI 시대에 정말 주식으로 인생을 역전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시대가 변할 때 항상 인생을 바꿀 종목이 탄생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단타나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수백 프로, 이 100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을 이 바닥에서부터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타나 스윙 투자에 시간을 크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오히려 이 본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으면서, 자, 주식에 이 마음 졸이면서 투자하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템버거, 즉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핵심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의 GPU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자, 뭐겠습니까? 결국에 이 HBM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이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이 HBM을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해왔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HBM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햄버거, 즉 1000% 이상의 종목들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1500% 이상 급등이 나왔고, 자, 이 스페타시스는 자, 지금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1300%, 그리고 이 제주반도체는 1000%가 넘게 터졌죠. 자, 그러면 지금 HBM4로 넘어가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자, 이제 이 종목들을 매매하는 건 단순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이 템버거가 탄생을 하느냐? 바로 이 삼성전자의 HBM 협력사 중에서 템버거가 탄생을 할 겁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제 HBM4까지 앞두고 있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많은 관련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첫 번째로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패키징 부분에서 최대 협력사에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HBM4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터페이스의 증가, 이 적층수와 채널에 대한 패키징이 핵심적인 기술력이거든요. 자, 이러한 패키징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HBM4로 넘어오게 되면, 자, 어떤 기술력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냐? 바로 이렇게 적층하는 기술력. 자, 이게 결국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병렬로 이 D램을 구성을 했죠. 자, 그런데 AI 관련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자, 이 병렬형 구조가 속도가 너무 느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HBM 들어오면서 자, 어떤 기술력이 주목을 받았냐? 바로 이렇게 접층하는 기술력.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를 설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 접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2배로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엘리베이터를 6층으로 설계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제부터는 12층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적층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다 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 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이 바로 이 적층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적인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버거의 탄생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자,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 이 실적이 매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해 50%의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내년도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인 50%의 성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50%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보여줄수록 자, 이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게 성장기의 기본이겠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은 작년 대비해서 25년도 영업이익이 50% 성장이 예측되고 있죠. 자, 내년도가 되게 되면 130% 이상의 이 실적 향상을 보여줄 것으로 자, 예측되고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이 수백 프로 1000%가 넘게 올라가려고 하면 자, 어찌됐든 자, 주도해주는 세력들이 있어야겠죠. 자, 이 세력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현재 이 낮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력들이 결국에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도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낮은 밸류에 그리고 현재 낮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강한 성장을 보이면서 기술력까지 확보하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템버거가 여태 탄생을 했고
앞으로도 탄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이 긴 조정이 나왔었는데 자, 이러한 조정이 왜 나왔습니까? 자, 결국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HBM에 밀리면서 이렇다 할 흐름을 못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런데 하반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죠.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바닥을 잡아주었고, 그리고 나서 이 바닥권에서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바닥권에서 나오면서 자, 벌써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배열 흐름이 나오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이 템버거 예상 종목에 대해서 이 분석 자료집을 좀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자료집에는 결국에 이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제가 설정을 해왔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자, 구독자분들 단순히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만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자, 이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 제가 이 내용까지 넣어놨거든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이 수백 프로에서 1000% 이상 올라갈 때, 자, 매일매일 양봉만 띄우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겠죠. 자, 이 속에서 하락과 조정을 반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조정 구간에서, 자,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모른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 수백 프로의 수익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20에서 30% 수익밖에 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매수가, 목표가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 투자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시장에서 흐름을 체크하는 방법까지 자, 모두 다 담아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이러한 내용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이 종목을 알고 있더라도 결국에 내가 이 종목의 모멘텀과 이 제대로 된 포인트를 모른다면 결국에 이 큰 수익이 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준비해왔던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내용은 좀 무료로 보내드려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자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문자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분석 자료집 아무런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자, 거기에 그냥 보내기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자,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 접수해 주시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템버거 예상 종목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한번 투자 포인트와 시장 모멘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